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갑니다. 외국인 현선물 모두 팔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오늘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3,060선까지 좀 내려왔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3,100도 올라섰습니다만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 좋은 증시라면은 삼성전자가 쑥쑥 올라가지고 그렇죠. 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 2차 전지 같은 게 좀 반등이 나서주고 이래야 네. 되는데 내 주변엔 지주사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제가 그게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죠? 지주사, 뭐 금융주 이런 거 별로 안 들고 계시죠? 좀 전에 또 우리 장현지 캐스터가 2차 전지 뭐 나트륨 이온 나트륨 나트륨, 예, 예. 애경 케미칼 자이글 이런 쪽이 막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서 이렇게 봅니다만 이런 거는 보니까 진짜 끼 많은 종목이라서 꾼들이 막 손대면은 한 번씩 그야말로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훅 올라오는 불길처럼 그런 주식들인데 이걸 과연 개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처럼 조정이 왔습니다. 한번 우리 시장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네, 예.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본부장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지주사 좀 들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적은 비중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거나 누리고는 계시네. 예, 다행이죠. 부럽습니다. 제일 많이 어디다 담고 계세요? 저희는 금융주를 은행주를 금융? 하나 가지고 있는데 KB금융이요? 저희가 사실 그렇죠. 제가 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 때 우리가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당시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융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계속해서 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석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재미없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들 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은행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주사가 아니라 저는 은행이죠. 은행. 예, 은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가는 기업들이나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재고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뿐만 아니라 은행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7월 4일인가요? 이제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네.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네. 조선이나 예. 방산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제까지 음봉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거든요. 코스닥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역시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 요 코스피가 이때 보면은 6월 24일 날 진짜 이게 갭 상승하면서 이날 한 3% 가까이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6월 24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은 아직 안 채운단 말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결국은 여기서 한 3,050, 60 이 위에서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라는지 아니면 이 갭이 결국 한번 채워 갈라는지. 지금 근데 이 정도로 이왕 그거 멀리 가려면은 좀 조정도 지금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넉넉하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조정도 좀 조정답게 네. 받고 가는 게 멀리 가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갭이 좀 메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갭이 메워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자체가 밀려서 밀리면서 갭이 메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갭이 메워진다라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이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두 거.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가가 밀리거나 지수 자체가 밀려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상단부에서 버텨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후자가 좋은데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갭상승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줄 가능성, 버텨줄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편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유리한 상황이기보다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지주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명분이 상법 개정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버텨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이렇게 눌림목 정도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아니 어제 수출입 지표 나온 거는 보니까 수출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와중에 반도체 수출이 꽤나 늘었던데 이 네.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됐었던 실적에서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4일 날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8일 날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생각해 볼 부분은 SK하이닉스와의 그런 간극입니다.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HBM 쪽이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서 성장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선 훈련용 HBM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추론용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그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쿠다라는 것을 이용해야지만 AI 쪽에 대해서 그 사업 확장 자체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 HBM이 들어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쿠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훈련 쪽에서 추론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HBM이 엔비디아 쪽 말고 다른 쪽으로도 납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때 IT 세트에다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또 디램 같은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추이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IT 세트와 그 수요 자체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HBM도 HBM이지만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갖다 이제 굉장히 뭐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지금 파운드리 이거 맡기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네. 여러 군데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기업과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TSMC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큰 메리트를 지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낸드 쪽,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레거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결국엔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점수가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부여가 되지 않고 있죠. 뭐 어제 보니까 단독 기사로 HBM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네. 이제 미국에 갔다 엔비디아에 예.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거 역시 단독 기사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시끄럽게 빠르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월 달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6만 원이면 20%가 상승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하반 경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좋은 주가 흐름이라서 삼성전자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240일. 241선을 지금 5거래일째, 6거래일째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네. 삼성전자 수익률이 20%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5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고 사실 많이 사신 분들 저기 80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익률 마이너스죠. 예. 그죠? 네. 일단 저는 이제 또 오늘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여름 관련주로도 묶이는 것 같아요. 뭐 빙그레, 롯데 웰푸드, 뭐 하이트질로 홀딩스, 또 뭐 오리온. 어때요? 음식료 섹터 한참 예전에 보면은 이게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네. 일단 신수출주다 이런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민생 쿠폰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쿠폰 소비 쪽에 대해서 촉진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의료 관련주라든지 뭐 롯데 관련 뭐 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촉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빙과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화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음식료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못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현대차라든지 기아같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이노텍같이 아예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버텨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뭐 우리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은근히 그 관계 많구나. 어떤 거요? 아니 빙그레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뭐 12월 이때 한 6만 원 5천 원 근방이었던 게 이게 한 10만 원 근방 갔으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와 수익률로 삼성전자가 20%하고는 차원이 다른. 다르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씩 꿈틀꿈틀 하는구나. 근데 이제 빙그레를 입에 올리시려면 정민앵커께서는 하다못해 메로나나 붕어 사만코 정도는 평소에 가끔씩 드셔줬어야 돼. 메로나? 안 먹죠? 아니에요. 가끔 드세요? 네, 그 골프장에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내 돈 내산. 꿀맛이죠, 꿀맛. 네. 공짜로 먹지 말고. 예. 그 바이오 쪽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엄청 강해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고 당뇨병 치료제도 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하니까
바이오 쪽도 이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가줄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뭐 코스피에서는 저는 자동차 쪽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돼야겠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쪽을 우리가 좀 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7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업종군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본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받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플랫폼 수출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쪽과 관련돼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CD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자금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음봉이 지금 4거래일째, 5거래일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오히려 좀 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중에서 저때 뭐 그때야 꼭 이 종목만 그랬겠습니까만 녹십자도 한때 대단했잖아요. 네. 2021년 그 무렵 지금 차트만 봐서는 2차 전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뭐 재료가 나올 만한 게 없나요? 이런 쪽은.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회사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과거에는 신약 개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부각이 되는 것은 기술 수출, 결국에는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올라오는데 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쭤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많이 오른 쪽 말고 지금 봐도 괜찮은 쪽이요. 저는 이제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역시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단에서는 전 로봇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